국민의힘은 지금 3.8 전대를 앞두고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양강을 이루면서 아주 치열하게 이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을 잡기 위해서 두 사람 다 아주 진력을 기울였는데 네. 지금 보면은 김기현 의원이 삼고 초려를 해가지고 나경원의 손을 잡은 겁니까? 연대가 된 겁니까? 아니 그런데 지지 의사를 밝혔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지 의사를 밝혔다라는 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왜 보통 MOU 체결하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본 계약은 아직 남아 있고 MOU 체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계속 자문을 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생각의 일치를 하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일치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표현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기현은 그야말로 이번에 선거철에 맞아요. 3번이더라고요. 딱 찾아간 거. 그러니까 3일날 자택으로 갔고 네. 5일날은 강릉으로 갔고 가족여행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갔고 거기에 또 초선 의원들 그 불출마 촉구 성명 냈던 48명 의원들도 찾아갔고 중에 10명이 그리고 7일에는 이제 정동 덕수궁 근처에 그 유명한 마당 세실 있죠. 옛날에는. 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예, 거기서 만나서 2시간 동안 오찬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난번 경선 출마 여부를 가지고도 그렇고 자고 우면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연대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한다든가. 당초는 그랬잖아요. 전당대회에 자기가 할 역할이 없다, 공간이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잖아요. 지금은 돌아서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뭡니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김기현 의원과 만나서 뭔가 지금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뭔가 지금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대하는데 뭐 공천권을 달라든가 내년 총선 때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장관 자리라도 달라든가 대통령하고 뭔가 이 딜을 해달라든가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나는 이런 게 정말 정치 지도자 맞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왜 지지율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당대표와 관련된 레이스를 하는 와중에. 근데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이 바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정치인이라면 들고남이 뚜렷해야 된다. 그리고 굵은 그런 선을 남겨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좌우면하는 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선당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를 지금 대차대조표로 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사실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어주려면 딱 들어주고 아니면 난 전혀 그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만나주지도 말아야 되고 근데 이왕 그 김기현 지금 후보를 만나서 이렇게 그 3번씩이나 만난다 하면 만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끝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더 여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는 그 당시 뭐 불출마를 이른바 친윤 세력이 압박하고 있는 건 다 아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윤심을 따르느냐 아니냐에서 윤심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밀려면 밀어야지. 네. 그 7일날 오찬회동에도 만나가지고 떨떠름하니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도 그 표정 좀 봐라. 그게 무슨 연대냐 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래 억지로 밀려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연대하는구만 이런 생각을 들 거 아닙니까? 그래.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데 기왕 돕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도와주고 아니면 나는 100% 그냥 이렇게 무심으로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선언을 하던가 그래야 하는데 이미 마음은 도와주기로 했는데도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뒷거래 하는 식의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 자체가 언론에서 그러니까 뭔가 합의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모습이 왜 그렇게 비추는지를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어쨌든 이건 확실한 어떤 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 합의 내용이랄까 거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총선 승리에 서로 인식을 공감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러면 돕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흔쾌히 그렇게 해야 당원들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아, 두 사람이 확실히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또 서로 화합된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연대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고 자처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멘토인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람인데 일개 변호사가 무슨 정치를 그렇게 잘한다고 멘토 역할을 합니까? 국회의원을 한번 해봤습니까? 어디 행정부에서 일을 한번 해본 사람입니까? 그 심평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른바 정계 개편 구상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안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다. 거기다가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역할을 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럼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런 정계 개편 구상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건 그러니까 호사가들 정치 그 여의도의 호사가들이 뒷자리에서 사석에서 정계 개편이 있을 거야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뒷담화에 불과하죠. 정치 개편이란 건 그렇게 쉽게 이 입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당 대표를 뽑는 그런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더군다나 또 지금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고 또 멘토 운운했던 그런 사람의 입에서 두 가지. 하나는 탈당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당을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의 1년 차인데 탈당을 한다? 이런 식의 이 표현 자체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이런 자가 어떻게 정치 ABC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 멘토를 대통령 멘토를 한다고 자처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1000만 분의 1의 이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정계 개편이 이건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위적으로 되면 뭐예요? 옛날에 공작 정치가 되는 것이고 이 자연스럽게 사실상 또 다른 어떤 당 속에서 이념적인 가치가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이게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아보자라고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정당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멘토라는 자의 입에서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공작 정치다. 이거는 다 이 대통령이 자신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무엇인가를 동원해서 공작적으로 당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사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한 채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이 어떻게 후폭풍이 일어났는지도 전혀 감이 없는 자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이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설사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다 하더라도 심평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은 아니라고. 더군다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과거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네. 열린우리당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시절에 네네. 새천년 민주당은 DJ 영향력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깨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김한길 씨가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있었죠. 파다했었죠. 예. 그런데 이 심평 변호사가 또다시 김한길 위원장을 거론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뒤에서 큰 움직임이 있구나. 설사 예를 들면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뜻이 안 맞아가지고 또 이준석 씨의 그런 갈등을 빚는다 하면은
얼마든지 이 여권에서는 새로운 구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전국에 어떻게 보면은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깨지는 얘기, 신당 창당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옳으냐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참 아무리 정치 초짜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거칠게 정치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과 관련돼서 김한길이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주당 쪽 패널들이에요. 민주당 쪽 패널이 봐라 공작 정치하고 있다. 지금 여기를 흔들어서 이 반 이재명계를 나오게 해서 뭐 다 이렇게 빅텐트로 만들려는 거. 다 그렇게 해갖고 민주당도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할 때 바로 김한길이 역할하고 어쩌고 다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 음모론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의 친분이 있다는 자가 그따위로 얘기를 해서 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 이건 지금 김기현 후원위원장에서 물러났죠? 물러났는데 단순히 물러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당에 전혀 거리를 두고 이 입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새시대 준비위원장. 영입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심평 변호사가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얘기가 맞는 모양이다. 이런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때 바로 그 음모론이 창궐을 해서 새시대 준비위원 그것도 전부 다 이름 바꿨어요. 다 다음에. 바꿨죠. 예. 본인이 더군다나 이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까지 맡은 사람이 그렇게 입을 가볍게 놀리고 있다는데, 아무튼 이제 3.8 전대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실력으로 또 비전으로 경쟁을 벌이고 그걸 통해서 당원들한테 나아가서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그런 당대표가 선출이 돼야 하고, 그런 당대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1년을 잘 끌고 가야만이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있는지조차가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이든 당에서든 좀 자제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